네, 이어서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시간에 이제 나이키의 사례를 들어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의 공통된 문제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늘 일상에서 보아왔던 많은 기업들의 문제들,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사회 문제를 일으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이 초창기에 더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었겠죠. 기업의 본래의 생존 목적들을 달성해서 여러 활동들을 했지만, 그 활동들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부가적으로 생성된 저개발 국가의 어린 아동들의 노동 문제, 그리고 그 노동을 착취하는 문제,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환경에 관한 문제. 비단 이것이 꼭 그 글로벌 기업의 사례에서도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1960년대, 50년대 새마을운동 시기에 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운동이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노동운동의 시작이 전태일 선생이 시작을 했을 때도 공제공장에서 많은 우리 누나,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지하방에서 환풍기 하나 틀어놓고, 아주 작은 창에 환풍기 하나 틀어놓고 그 먼지가 많이 나는 천정류들을 이렇게 재봉질 다금질 해가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를 하셔서 오늘의 현재 발전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는 것들이,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련하게 연상이 되어서 떠올라서 마음이 좀 먹먹해지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바꿔나가기 위한 과정들에 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주변 소비자들에게, 또 우리 지역사회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변해야 기업도 바뀌고, 또 그거를 통해서 사회가 더 발전될 수 있다, 함께 살아가기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더 이렇게 더 느끼게 되고,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그런 활동들을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 함께 공부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이런 사실들을 잘 말씀을 좀 드려서 이런 활동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계기로 삼아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이키 글로벌 스포츠 제품 생산 기업의 사례를 들면서 했던 노동 착취에 관한 문제, exploitation of labor라고 그래서, 노동 착취란 뭐냐, 계급 사회에서 하위 계급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생산물들을 상위 계급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 또 여기서 정당한 대가라는 건 뭘까요? 만약에 나이키의 사례에서 보듯이, 만약에 미국에서, 물론 어린 아이들이 노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정상적인 근로자들 일을 한다라 그러면 하루에 온종일 일을 해서, 아까 그 축구공을 쐈던 그렇죠? 파키스탄의 타릭이라는 소년처럼 하루 종일 1620번의 바느질을 해가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면서 축구공을 만들었을 때 하루 60센트 받을까요? 만약에 미국인이라면 절대 그럴 일 없죠. 또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열심히 의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그러고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그 하루에 2달러 받는다는 게 과연 우리나라나, 아니면 그 시절 1980년대, 90년대에 미국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었던 그런 개념이었을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 착취가 되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정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했다라 그러면, 또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있는 나이에 분들이 일을 했다라 그러면 노동 착취라는 말을 하지 않겠죠. 근데 이 노동 착취라는 것들이 바로 계급사회, 아니면 선진사회와 저개발 국가 사이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저개발 국가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라는 거죠. 글로벌 기업들이,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차별의식,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자기 이익을 착취하기 위해서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짜내듯이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들의 한 단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노동 착취라는 것들은 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제 취득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나이키라고 하는 것들은, 나이키라고 하는 이런 많은 글로벌 기업들, 나이키, 아디다스, 우리나라의 태광도 냈죠. 태광도, 프로스텍스를 만들어낼 때 태광산업,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광비나라는 것도 박모 대표가 여러 매스컴에도 올라오고 시끄러웠었습니다만 그분이셨거든요. 그분이 베트남에 만들어서 나이키의 하도급 공장, 하도급 업체로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이전을 하게 됩니다. 왜? 기업의 최대 목표는 최대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저가 생산해서 고가 판매를 해서 최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의 생산 공장들을 자국보다는 생산 가능한 인구가 많고 노동력이 집중되어 있고 또 노동력이 저가인 저개발 국가들로 많은 공장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저개발 국가에서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현재는 어렵지만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많은 어떤 법률적, 제도적인 어떤 세제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많은 기업들이 찾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산 공장을 이전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생산 공장을 이전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는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들은 바로 아시아 등 저개발 국가의 저가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문제 삼고자 하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아동 노동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아동이라고 하면 몇 살까지일까요? 아동 노동. 아동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다닐 정도의 나이까지는 좀 포함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동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아동에 관한 문제들은 초등학교 정도 다니는 나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최소한 13세, 14세까지. 아까도 그 나이키에서 그 회장이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공장의 경우는 16세 이하는 고용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다른 생산 공장에서는 18세 이상이라고 하니까 18세 이상, 16세 이상으로 정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하의 연령의 아이들이 일을 하게 되면 아동 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아동 노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강제 노동과 불법 노동에 활동에 동원되어서 교육 및 자유권을 침해당하고 위험성에 노출된 아동을 지칭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5세 미만으로 규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 나이키의 그 변화된 사례에서 16세로 했으니까 저희 나라 기준으로 봐도 기준을 좀 넘어가고 있는 거죠. 15세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초등교육 정도는 마치고 생산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법적인 어떤 부분들을 강제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동 노동에 관한 문제들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느냐? 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 아동 노동은 어린 시절의 잠재성과 인간 존엄성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 개발에 지장을 주는 강제성 노동이다. 그래서 그걸 아동 노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별 기준, 노동의 종류 및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식 나이를 규정하지 않고 아동 노동을 최소 연령으로 표기하는데 통계 대상은 보통 5세에서 17세가 보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아동권리 조약에서는 18세 미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보면 이제 서구 유럽에서 남미 쪽에 금광을 개발하고 탈취하기 위해서 그 광산을 운영을 할 때
정말 작은 아이들, 왜냐면 원주민들이 원래 덩치도 작은 데다가 금광을 최소로 조그맣게 파고 그 안에 가서 금을 캐거나 보석돌을 캐와야 되기 때문에 작은 아이들을 들여보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카나리아 새 한 마리 들고, 왜냐면 금광을 채굴하기 위해 채굴 안에 산소가 희박해질 수 있으니까 그 새를 한 마리가 들어가서 새가 숨을 쉬지 않거나 노래하지 않으면 공기가 희박하구나 그러면 다시 거꾸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금광을 개발한 사례들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꼭 작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노동, 또 노동 착취, 또 뭐 그러한 부분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인간이 해온 장악한 어떤 행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유엔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아동노동이 이렇다라는 걸 규정을 하고 하면 되지 안 된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래도 최소 아동으로서 누릴 권리들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은 규정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제 각 나라마다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아까도 잠깐 그 캄보디아에 여행 갔을 때를 호텔에서 보았던 그 권고사항 안내사항을 해서 읽었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 내에서도 시민운동으로 아니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내용을 모르고 왔다라 그래도 그러한 규정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운동에 동참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캄보디아에 갔을 때 이거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안타깝지만 저도 가면 이제 많이 고생하거나 뭐 아이도 없고 아이들 막 집에 고향 생각도 나고 집에 두고 온 딸도 생각나고 보통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돈을 주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아이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동 노동의 착취 사례를 몇 가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와 관련돼서는 뒤에 이제 스타벅스의 사례를 들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 착취의 사례 첫 번째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베트남 고산지대에 있는 잘라이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발이 한 750m 정도 되고요. 대규모 커피 농장에서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커피 열매를 땁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들은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손도 크시기 때문에 커피를 따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좀 유리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농장 인부 300명 중에서 15살, 15살 안팎의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학교를 갈 수가 없죠. 일을 해서 경제적인 활동들을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이 뙤약볕에서 종일 일하고 받는 돈이 고작 1달러 또는 2달러 수준밖에 되지 않더라. 한 달 내내 일해야 50달러 정도가 되는 아이들 학교를 가지 못하고 미래를 담보로 해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가의 착취를 당하고 있는 수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 하나인 떠이라는 학생이 나와 동생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기에서 돈을 번다. 가족이 아이들이 일을 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고작 1, 2달러에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 재배 농민들은 커피 원두 1kg을 말려서 약 한 1000동 700원 정도에 외국에 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의 커피숍들은 커피 한 잔 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이분들은 이제 자기네가 파는 커피콩만 생각을 하는 거죠. 700원? 1kg에 700원인데 외국에서 얼마에 팔리는지는 모르십니다. 근데 이 커피 원두 1kg으로 다국적 기업에서는 서울, 뉴욕, 도쿄 등지에서 한 잔에 5,000원에 하는 커피를 만들어서 200장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1kg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원으로 200잔이면 얼마죠? 100만 원이죠. 네, 100만 원인데 700원에 사오는 겁니다. 스타벅스에서 우리가 한 잔에 5,000원에 먹는 커피 1kg 원두로
200잔 정도를 만들어서 파는 건데요. 그 1kg 들어가는 원두가 베트남에서는 천동 700원 정도 하는 거라고 합니다. 700원. 원래 천동이면 지금 시가는 한 500원 정도 하는 거죠. 지금은 물론 더 올랐겠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렇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면 엄청난 그 차익이 생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또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가격의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동의 착취다라고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동노동 착취사례 두 번째입니다. 나이키의 예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달이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냐면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은 국제 노동기구가 매년 6월 12일을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기념일로 제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동 노동 착취에 대해서 한번 본다라는 그 블로그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개를 좀 드리면서 공부를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수많은 아동들이 생계를 위해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동들 중 절반 이상은 제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강제 노동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공장에서는 14세 미만 아이들이 만든 의류를 유통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아이들을 불법 포위해서 의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파키스탄의 아이가 방글라데시에서 만든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파키스탄의 소년 타릭 나이키 공장의 시민운동으로 촉발하게 되었던 그 대표적 그 사진입니다. 이 아이가 이 자세로 앉아서 구제에서 잘 보셨던 것처럼 축구공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가죽들을 맞대어서 덧대어서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꿰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서 300원, 60센트 정도 받는다고 하는 거죠. 하루에 11시간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축구공을 만들지만 아이들은 축구 한번 해보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들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잠깐 말씀드렸던 사례 1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커피나 또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우리가 즐겨 먹는 간식 중 하나의 초콜릿 주원리 카카오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아이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는 걸 포기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카카오를 땁니다. 아이들에게 더 싼 값으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자기 몸보다 훨씬 큰 장비를 아이들 몸에 채운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 역시 대부분 초콜릿의 맛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카카오 나무 열매 씨를 가공을 하는 건데, 그게 처음에 그 열매만 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맛이 쓰고, 그냥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는 아니죠. 그 초콜릿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율이 높고, 매달, 저희 나라 발렌타인데이니 무슨 날이내에서 초콜릿 선물도 많이 하기도 하고, 소비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왜 아이들한테는 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일을 시키는 걸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노동 착취의 많은 문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몇몇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유통업체들이 거래하고 있고 거래를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오래 16세기 서구 유럽의 아프리카나 남미 유럽들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플랜테이션이라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어떤 농장들이, 집단 농장들이 많이 성성이 됐고, 그때 어떤 그 운영 기법들, 아니면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배우고 유지해오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라는 거죠. 이름은 바뀌었지만, 동일한 방식의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초콜릿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그 이익이 대단위의 유통업체 및 초콜릿 제조업체로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를 생산하는 농가들에게는 소득이 이전되지 않고 제대로 된 소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체나 생산업체들의 횡포로 인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농가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몫이 아주 적다,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볼 때 과연 우리 소비자, 저희가 사회복지사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현명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명한 소비자가 책임 있는 기업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기대만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시민사회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네, 그러한 사항들을 주변에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주의 이익을, 자기네 기업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속이거나, 예, 사소한 어떤 문제들은 감추려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고, 현명한 소비자들이 그런 일들을 방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노동기구에서 1999년 6월 17일 날을 기해서 아동노동 착취금지 협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불과 21년 전,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비자의 관심을 통해서 새로운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공정무역들을 좀 하고, 그런 공정무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동노동 착취금지 협정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2월 17일 날 제네바 연례 총회에서 만들었습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혹한 노동과 매춘, 강제징병 등을 금지하는 협정 181조로 알려진 최악의 노동금지 협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나라들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를 했고, 저희 나라도 의회 기준을 통해서 아동노동 착취금지 협정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ILO와 국제사면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5살에서 14살의 어린이 2억 5천만 명 정도가 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이 중 5천만에서 6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어린이 30만 명 이상이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위험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추산되고 있다라는 어떤 결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 가혹한 노동이나 강제 집병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어떤 비준 협약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정무역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 많은 매스컴이나 사례들을 통해서 공정무역에 대한 부분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간단히 말해서 미국과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거래한다라 그러면 아프리카 국가가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기술력, 자금력, 행정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무역에 대한 운영 면에서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 수준이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기술력이 아프리카 수공예품과 거래 조건이 형성될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 조건을 상쇄시키자는 게 바로 공정무역의 원천적인 문제의식입니다. 공정무역은 뭐냐? 가격을 고정시키기보다는 최저 가격을 두어서 시장 가격이 이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도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뭐냐면, 현장에서 선진국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동남아면 동남아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파키스탄의 타릭이라는 소년이 하루에 축구공을 1620번을 바느질을 해서 축구공을 만들 때 60센트라는 건 700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그 아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족들과 함께 학교 다니고 생활할 수 있는지, 가격이 한 달에 얼마가 되어야 그 아이가 아이한테 소요되는 비용이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한 1년에 한 달에 예를 들어 100불 정도가 필요하다라 그러면 그 아이가 한 달에
25일, 20일 일한다고 얘기하면 하루에 얼마 정도가 돼야 될지 임금이 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루에 몇 개 만드는지를 생각을 해서 그러면 한 개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그 나라의 수준에 맞춰서 적정한 가격을 그걸 최저 가격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그 가격에 매일 늘 살 수 있도록 매입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거를 유통을 해서 매입 그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가 예를 들어 나이키가 그 선진국에서 물건을 팔 때 100달러에 팔든 200달러에 팔든 그거는 뭐 그쪽에서 어떤 노하우일 수 있겠지만 이 파키스탄에서 타릭이라는 친구가 그 축구공을 만들면서 들인 노동력에 대해서는 정당한 가격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도 공을 많이 만들어서 예를 들어 100달러에 팔던 축구공이 뭐 50달러가 되어도 아이한테 들어가는 아이가 지급받는 돈은 그 50달러 그 처음에 정한 축구공 한 개 가격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가 그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본인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그게 공정무역입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 메커니즘은 공급 조직에서 가장 피해를 입기 쉬운 사람들에게 위기 상황에서도 그들의 기본적인 생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협정을 맺고 그 가격을 적정한 가격선을 서로 붙여서 그 가격에 거래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 공정거래무역의 목적은 뭐냐?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해서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국제무역시장 모델의 기초를 두고 지어진 사회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많은 문제가 되고 시민사회에서 이런 그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 시민운동을 많이 해왔고 또 그러한 문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 그다음에 일을 하고 있는 저개발 국가에도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 공정무역 운동을 진행하자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진행했던 게 뭐 커피, 수공예품, 코코아, 차, 바나나, 꿀, 커튼, 와인 등 과일 등 뭐 이런 것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행업계에서도 공정여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저가 여행들 많이 가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적정한 가격을 주고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부분들 다 누리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점차 공정무역의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현명한 소비자들이 무역의 질서를 좀 바꾸는 거고 또 그런 과정들을 또 그것이 발전되어서 공정무역으로 발전이 된 거고 이러한 공정무역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도 만족을 느끼고 또 현재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기울이고 있는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도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서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윈윈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기업은 중간에서 적정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바로 요즘 현명한 시민노임으로 활동하고 시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공정무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현명한 소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이러한 소비자들의 시민운동이 없었다 그러면 나이키나 또 다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6가지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런 발표들을 기업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바탕들이 바로 어디서 시작되느냐? 소비자들이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개선을 위해서, 또 기업의 개선을 위해서, 또 그러한 개선을 통해서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내고, 소비자도 그러한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내가 소비된 이 재화들이 생산자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전이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사회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부분들로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6장 나이키의 사례들을 공부하고 노동 착취에 관한 문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주는 좀 편히 쉬시고 6주는 레포트 안 내셔도 되니까 편히 쉬시고 다음 주에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6주가 지나면 추석 연휴인가요? 추석 연휴를 쉬고 한번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